효율적으로 방 찾는 방법 첫 번째, 내 집 주변에 상가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술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등등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런 곳은 밤에도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잠은 좀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고 싶다. 유동인구는 좀 적지만 자, 일단 집값은 상업지역이 상가가 많은 지역이 좀 더 비쌉니다. 땅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이죠. 주택가는 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꼭 나는 번화가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나는 근데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러면 다음 지도로 가서 지적 편집도를 들어가 보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상업지역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업지역이 대부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를 피해서 주거지역으로 방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조용한 건 싫다, 좀 시끌벅적한 동네가 좋다 하면 상업지역 주변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업지는 조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는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봉천역하고 낙성대는 주거지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 입구보다, 근데 낙성대는 약간 사당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봉천역은 서울대 입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신림역은 또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신림역은 조금 지하철역 주변은 좀 비싸긴 하고 옆에 신대방역은 주택가라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의 지적 편입도를 보고 빨간색을 피해서 하면 무조건 좋은 방을 찾는다 이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상업지를 피하면 조금 더 좀 가성비 좋은 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어플은 허위가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물론 허위가 많은 것도 있고요. 허위가 없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방문해서 실제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난 너무 멀리 살아서 실제로 그 지역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한번 손품을 팔 수는 있다 하면 어플이나 뭐 광고를 보고 여러분이 당연히 마음에 드는 매물을 한번 클릭해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이 방 남아있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어차피 그 방 남아있어도 여러분 지금 당장 못 가잖아요. 그 정도 방이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 방이 만약에 나가면 이런 비슷한 정도의 위치의 연식의 넓이라면 평균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부동산에서 내가 손님을 좀 부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충분히 구해주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온 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이라 그것보다는 한 월세 10만원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그 정도로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입구역이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원하는 매물을 봤어요. 그 올린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10만원 정도 올리면 그 정도로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서울대 입구에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부동산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받고 문자로 전송을 합니다. 이 정도 방의 퀄리티를 이쪽 서울대 입구에서는 얼마 정도에 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한 10만원 정도 올리면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시세가 맞을 것이고 이런 방은 한 2, 30 더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2, 30은 더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아마 지금 당장 방문할 것도 아니고 시세를 물어보는데 거짓말하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의 퀄리티의 사진을 원하는 지역 부동산에 문자로 전송해서 이 정도 방을 구하고 싶은데 이 정도 방은 얼마 정도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퀄리티의 방을 월세 한 40 정도로 희망을 했는데 한 60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아무리 방이 좋아도 60까지는 좀 무리예요. 40에 맞춰야 돼. 전화해서 제가 그럼 월세 40 정도로 방을 구하고 싶은데 40 정도로는 얼마 정도가 시세가 되나요? 사진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을 전송해 줄 수도 있고 사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은 사진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이고요. 원룸을 주로 안 하는 부동산은 사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진이 없다고 원룸을 많이 모른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진은 없지만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면 나중에 한번 발품 팔 때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면 대부분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40이면 40, 50이면 50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방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을 물어볼 때 거리를 물어보겠죠. 여기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 그럼 여러분 거리를 물어볼 때 몇 분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판단의 오류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까지 1km, 평지로 1km면 10분 정도면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1km를 7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하철역에서 몇백 미터 위치인가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다음 지도 기준으로 지하철역까지 몇백 미터 정도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에 40짜리 방을 보여주라 했어요. 근데 500에 60짜리 방을 준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보 10분 정도 방을 보여주려 했는데 그 도보 10분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몇백 미터인가요? 몇 킬로미터인가요? 라고 차라리 질문을 하고 그 정도 방을 찾아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평 보여주세요. 6평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5평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5평은 다르고 그 부동산이 생각하는 5평은 또 다르고 저 부동산이 생각하는 5평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신림역을 원한다. 아니면 뭐 봉천역을 원한다, 서울대구를 원한다, 아니 난 다 괜찮다 그러면 서울대구에서 뭐 신림역, 신대방역까지 도보 800m 안쪽으로 지상층으로 건물 연식은 10년 안쪽으로 가장 넓은 걸 찾아주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건물 연식 같은 것도 깔끔한지 보여주기도 했는데 누구는 15년 정도도 깔끔하다고 보는 거고 누구는 3년 안쪽 건물을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 연식 같은 것도 딱 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 5년 안쪽 건물을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게 다 15년, 뭐 20년, 17년 이러네, 18년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부동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서울대 입구역에 도보 10분 정도, 방은 6평 이상, 건물은 깔끔한 거 보여주세요. 이것보다는 서울대 입구역 800m 안쪽으로 언덕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연식은 8년 안쪽이고 그 기준에서 가장 넓은 방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로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여러분 특히 시간 많이 없잖아요. 부동산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간 낭비 안 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하철역에서 멀어도 괜찮아.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동네에 방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넣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방을 보는 시간은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출퇴근 시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가면 굉장히 안 막히고 잘 뚫려 있어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한번 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만 하겠다면은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근데 차가 너무 막힌다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10분이면 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30분이 걸린다. 와, 이러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물건을 20개 정도 볼 거야. 그럼 20개를 보는데 한 부동산에서 20개를 보는 것보다 여러 부동산에서 5군데의 부동산에서 4개, 4개, 4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방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서울대 입구역 800m 안쪽으로 10년 안쪽 건물로 가장 넓은 방을 보여주세요 라고 2-3개만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 부동산을 도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서울대 입구, 난 서울대 입구 하지도 않는데 서울대 입구를 자꾸 얘기하지만 서울대 입구역 1번 출구에 부동산 5개를 보는 것보다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이런 식으로 출구별로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더 다양하고 왜냐면 출구별로도 시세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별로 내가 만약에 난 딱 3번 출구밖에 3, 4번 출구에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면 서울대 입구역 주변으로 아무 데나 상관없다 하면 여러 출구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일단은 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지역 주변에서 상업지로 갈 건지 주택가로 갈 건지를 정하고, 내가 만약에 주택가로 갈 거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러면 로드뷰를 켜고 지적 편집도를 누른 다음에 상업지역을 피해서 방을 찾으면 좋고요. 그 지역의 시세가 궁금하다면 그 매물에 문의를 해가지고 그 매물이 나가면 그 정도 방은 얼마 정도에 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게 맞는지 그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 정도 방이 이 정도 시세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틀리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얘기하고 그 정도의 방을 보여달라고 하고 사진을 받아보시고 그거를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조건을 얘기할 때는 추상적으로 말고 정확하게, 자, 무슨 역에서, 신림역에서 도보 언덕 없이 도보 800m 안쪽으로, 건물 연식을 10년 안쪽으로,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거 자신 있는 거 두세 개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똑같이 두세 개만 보여주세요. 출구를 바꿔서 두세 개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발품을 파는 게 효과적으로 파는 겁니다. 괜히 좀 어린 친구들이 부동산 보여주는 방이 별론데요, 못 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딱 두세 개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괜찮은 거 두세 개만 보여주세요 하고 다른 부동산 빨리빨리 도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발품을 파는 방법입니다.